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내리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된 것도 있겠지만 여전히 국채 금리가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스러운 요인이겠죠. 통화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기물도 4% 이상, 10년물도 4.6%, 그리고 30년물이 무엇보다 장중 5.19%를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더라도 채권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꺾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뉴욕 증시가 좀 하락은 했지만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야간 선물은 플러스권에서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 중에 삼성전자, 노사 갈등 협상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분기점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반도체 지수를 필두로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뉴스 플로우 꼭 확인해 보시고요. 관련된 기대감 속에서 지금 전자닉스 플러스권에서 프리장에서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내일 새벽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수 있겠고요. 케빈 워시가 22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분위기 전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주시해 보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재료들 잘 살피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늘도 또 도움 말씀 드릴 수 있는 박건욱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박건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변동성이 참 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또 익절을 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밤 미증시 상황 그리고 개장 전 체크해 봐야 할 뉴스들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마감 브리핑 김가은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더 짙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연일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채권 시장은 더 크게 요동치는 모습인데요.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 5.19%까지 오르면서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장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기다림의 중심에 있는데요. 이 노사 간 추가 협상이 자정을 넘기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아침 마지막 합의 시도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자세한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보시죠.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반등하면서 이 증시 하락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0.65% 내린 49,363선, 또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이 떨어진 25,870선, S&P 500 지수는 0.67% 하락하면서 7,400선을 내줬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네, 국제금리 부담 속에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하락세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는 1%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내일 장 마감 후에 나올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떨어졌습니다. 월가에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더 강한 가이던스와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최근 주가가 크게 급등한 만큼 이 시장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을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지의 여부가 주가의 향방을 가릴 예정입니다. 알파벳도 2% 넘게 떨어졌습니다. 간밤에 열린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여러 가지 AR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구글 차세대 모델인 제미나이 3.5 플래시를 출시하면서 새 모델이 이 AI가 스스로 추론하는 에이전트와 코딩 분야에서 최첨단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블랙스톤과 250억 달러 규모의 합작법인을 설립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애플은 0.38% 올랐습니다. 애플이 오는 9월 예정된 존 터너스 신임 CEO 체제 출범을 앞두고 이 하드웨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1.44% 하락했습니다. 또 아마존은 2% 넘게 내렸는데요. 그동안 엔비디아의 GPU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대형 AR 개발사들이 최근 아마존의 자체 AR 가속기인 트레이미넘과 또 인퍼런시아로 발길을 돌린다는 사실이 전해졌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네, 브로드컴은 2% 넘게 급락했습니다. 메타는 1.42% 떨어졌는데요. 메타가 오픈 AI 등 경쟁사 AI 챗봇들이 유럽 내 왓츠앱 비즈니스 API를 무료로 허용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중소개발사들의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또 테슬라는 1% 넘게 떨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모델 Y의 가격 인상, 또 그리고 오픈 AI와의 소송 패소로 또 오너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악재가 잇따르는 모습입니다.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보합권에 마감했는데요. 밤사이 홈디포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미국 주택 소유자들의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경기 둔화 우려가 일부 완화됐고 또 월마트 주가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1.62%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시세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연기하기로 한 지 하루 만에 또 다시 대규모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폭이 제한됐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에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라면서 어쩌면 이번 주 내에 공격이 재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WTI는 소폭 내린 104달러 선에 또 브렌트유는 1% 가까이 내린 11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금은 선물 둘 다 하락세 보였는데요. 금 선물은 1% 넘게 내린 4,511선에 또 은 선물은 3% 가까이 급락하면서 7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국제금리가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억눌렸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또 유가는 진정되지 않는 데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 국제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또 내일 장 마감 이후 나올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최근 증시는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8,000을 찍고 하락한 가운데 그간 증시를 주도했던 반도체주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 대형주의 고점 대비 낙폭도 큰 상황입니다. 이런 조정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희와 함께 주요 이슈 체크하시면서 오늘 오전장도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국내 첫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 16종이 동시 상장됩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고 인공지능 AI 반도체 투자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개인 자금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가는 실제 주가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시장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레버리지 ETF가 다수 상장돼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 참여자들은 오히려 이번 ETF 상장이 장 마감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내일 목표 수익률 배수를 맞추기 위해서 장 마감 직전 주식을 다시 사고 파는 리밸런싱을 진행하는데요. 주가가 오르면 추가 매수, 떨어지면 추가 매도를 발생하는 구조여서 ETF 규모가 커질수록 종가 부근 수급 쏠림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도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스닥 상장사도 전년 대비 눈에 띄는 실적을 보였는데요. 매출을 비롯해 영업이익, 순이익이 급증하며 실적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기업 10곳 중 6곳은 흑자를 냈습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성장 소식 끝까지 함께 하시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구글이 사모펀드 블랙스톤과 손잡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회사를 공동 설립합니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엔비디아 중심 AI 인프라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게 됐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구글이 자사칩 외부 판매를 본격화하는 최대 규모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AI 기업 상당수는 엔비디아 칩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는 코어 위브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합작법인이 2027년까지 500메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중형 도시에 하나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 규모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이제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은 무엇을 담아야 할지 핵심 변수와 투자 전략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전해드렸습니다.